인연이 어디서 바람을 피워줘. 여보, 정말 미안해.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일탈에 관한 것입니다. 54세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낮 12시에 열린 문 너머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투명인간을 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투명인간도 아니었다. 투명인간은 그래도 존재라도 하지 않나? 나는 그저 배경이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표만 붙은 배경.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26년째 같은 시간이다. 알람도 필요 없다. 몸이 알아서 깬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7시 정각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여보, 아침 먹어요.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이미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회사 일찍 들어가야 해서. 아침은 됐어. 문을 닫는 소리. 그가 나간 지 10초도 안 돼서 딸아이가 나왔다. 엄마, 오늘 도시락 안 싸도 돼. 친구들이랑 먹기로 했어. 그래도 엄마가 싸주면 부끄러워. 엄마 음식은 맨날 똑같잖아. 딸아이도 가방을 메고 나갔다. 텅 빈 식탁? 세 사람 분량의 아침. 혼자 앉아서 식어가는 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10년 전부터 각방을 썼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다. 딸은 나를 무시했다. 엄마는 뭘 알아?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 나는 대체 누구지? 설거지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54세.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았다. 허리도 굽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TV를 보다가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 이렇게 살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다 죽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 언니였다. 수진아, 오늘 시간 돼? 박미경. 고등학교 동창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 응, 오늘 특별히 할 일 없는데. 그럼 나 좀 만나자. 재밌는데 데려가 줄게. 재밌는데? 어디? 가서 보면 알아. 12시에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다. 명동이라니. 서울 한복판. 나 같은 아줌마가 갈 곳이 있을까? 하지만 오늘따라 집이 숨막혔다. 이 텅 빈 공간에서 하루를 또 보내고 싶지 않았다. 옷장을 열었다. 10년 된 옷들 뿐이었다. 그나마 제일 나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봤다. 화장을 해야 할까?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더라. 마트 갈 때도 안 하는데. 립스틱을 발랐다. 오래돼서 색이 바랬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명동역에 내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수진아. 미경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53세인데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파마를 했고 화장도 진했고 옷도 화려했다. 언니, 오랜만이야. 그래, 오늘 진짜 좋은데 데려가 줄게. 어디? 콜라텍.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콜라텍. 댄스 교습소. 언니, 그게 뭐야? 춤추는 데지. 낮에 하는 거야. 요즘 우리 나이 사람들 엄청 많이 가. 춤을? 응. 운동도 되고 재밌어. 한 번만 가보자. 나는 춤 못 춰.
괜찮아.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그리고 미경 언니가 귓속말로 말했다. 선생님이 엄청 잘생겼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니, 나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뭐 어때? 눈으로 보는 건 자유잖아. 그리고 수진아, 너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 손 잡아봤어? 답할 수 없었다. 미경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가자. 한 번만. 재미없으면 바로 나오면 되지. 좁은 골목을 지나 한 건물 앞에 섰다. 로즈클럽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 안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나훈아의 테스형. 미경 언니가 문을 열었다.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한 조명, 거울로 된 벽, 넓은 춤판,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대부분 내 또래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들 웃고 있었다. 활기차 보였다. 언니, 나 괜찮아. 앉아만 있어도 돼.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음료를 시켰다. 춤판을 바라봤다. 여자들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모두들 익숙한 듯 춤을 췄다. 처음이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178cm는 되어 보였다. 단정한 얼굴, 검은색 드레스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차림, 그리고 눈빛이 온화했다. 네네, 처음이에요. 저는 이곳 강사 강민재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다. 아, 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씨, 춤 배워보고 싶으세요? 저는 못 춰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봤다. 따뜻해 보이는 손, 크고 단단한 손. 망설였다. 미경 언니가 옆에서 쿡 찔렀다. 해봐. 재밌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뜨거웠다. 언제 이런 온기를 느껴봤을까? 그가 나를 춤판으로 이끌었다. 긴장 푸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음악이 바뀌었다.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렇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요. 떨리는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단단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발을 움직였다. 서툴렀다. 그의 발을 밟을 뻔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어깨가 닿았다. 가슴이 스쳤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수진 씨, 호흡을 맞춰주세요. 그를 올려다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춤을 췄다. 정확히는 그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조금 더 당겼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도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음악이 끝났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잘하셨어요, 수진 씨. 아니에요. 서툴렀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해 볼게요. 테이블로 돌아왔다. 미경 언니가 웃고 있었다. 어때? 좋았어. 정말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손을 봤다. 그가 잡았던 손.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왔다. 텅 비어 있었다. 거울을 봤다. 조금 달라 보였다. 뺨에 홍조가 남아 있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자야 한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건 뭘까? 이 느낌은 대체 뭘까?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끝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수지는 다시 그곳으로 갈까요? 그리고 강민재, 그는 왜 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걸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도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54세 주부 이수진은 친구의 권유로 콜라텍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살 댄스 강사 강민재를 만났죠. 그 한 번의 만남 이후 수진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기대되는 느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어제 일은 그냥 일회성이었다.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계속 어제가 떠올랐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거울을 봤다. 평소보다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다. 왜 그랬을까? 아무도 안 보는데. 남편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여보, 아침. 응. 대답은 하지만 눈도 안 마주친다. 신문만 보고 있다. 딸은 더 심했다. 엄마, 나 아침 안 먹어. 조금만이라도. 시간 없어. 문 닫는 소리. 또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봤다. 미경 언니한테서 카톡이 왔다. 수진아, 어제 어땠어? 재밌었지? 응. 근데 한 번만 갈게. 왜? 민재 선생님 괜찮았잖아.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가자. 나 혼자 가기 심심해. 망설였다. 가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 아닌가. 생각해 볼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매일 그가 떠올랐다.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청소하다가, 문득문득. 화요일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열었다. 뭘 입지? 10년 된 옷들만 가득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옷을 골랐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 화장도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 보였다. 명동역에서 미경 언니를 만났다. 오, 수진아.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래. 화장했어? 조금. 립스틱 색 예쁘다. 어디 거야? 그냥 집에 있던 거. 로즈클럽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있었다. 강민재. 오늘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를 봤다. 그가 미소 지었다. 다가왔다. 수진 씨, 또 오셨네요. 네.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다른 분들도요? 아니요. 수진 씨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늘도 춤 배우실 거죠? 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역시 따뜻했다. 춤판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나만 봤다.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스텝을 배워볼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수진 씨 잘하세요.
음악이 시작됐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지난주보다 더 가까웠다. 자세를 좀 고쳐드릴게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여기 힘을 좀 빼시고.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이렇게 턱을 들어주시고. 그의 손가락이 내 턱 밑을 살짝 건드렸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춤을 췄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잘했다. 그의 리드를 따라갔다. 잘하시네요. 빨리 느시는군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선생님 말고 민재라고. 그건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럼 민재라고 불러주세요. 전수진 씨라고 부를게요. 묘한 거리감이 좁혀지는 기분이었다. 한 곡이 끝났다. 잠시 쉬실래요? 구석 테이블로 갔다. 그가 물을 가져다 줬다.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수진 씨, 혹시 평소에 운동하세요? 아니요. 집안일만. 그럼 몸이 많이 뭉쳐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깨도 아프고. 다음에 개인 레슨 받아보실래요? 개인 레슨요? 네. 제가 따로 시간 내서 1대1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리고 자세 교정도 해드리고. 비싸겠죠? 수진 씨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왜요? 그냥요. 제가 수진 씨를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다. 딸은 학원. 거울을 봤다. 뺨이 상기되어 있었다. 눈빛도 달라 보였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그의 손길이 떠올랐다. 허리를 감쌌던 그 손, 등을 쓰다듬었던 그 손. 이상했다. 샤워를 하는데 자꾸 그가 떠올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다음에 개인 레슨 받아보실래요? 개인 레슨. 둘이서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었다. 화요일. 이번엔 미경 언니 없이 혼자 갔다. 언니, 나 혼자 가볼게. 어머, 벌써 단골 됐네? 그냥 춤이 재밌어서. 그래. 민재 선생님이 재밌겠지. 로즈클럽에 도착했다. 오늘은 일찍 왔다. 12시 정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다. 민재가 보였다. 나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다. 수진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요. 그럼 개인 레슨 받으실래요? 지금 사람도 없고. 망설였다. 둘이서만? 괜찮아요. 저 말고 다른 손님들도 오실 텐데.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 사이에 조금만.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안쪽 방으로 이끌었다. 작은 방이었다. 거울이 벽 전체에 있었고 음향 기기가 있었다. 그리고 둘뿐이었다. 문이 닫혔다. 여기는 개인 레슨방이에요. 아, 자, 오늘은 자세 교정부터 해볼게요. 그가 다가왔다. 가까웠다. 수진 씨, 어깨가 많이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이렇게 뒤로 펴주시고, 어깨를 뒤로 당겼다. 허리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이 내 허리를 잡았다. 턱은 들어주시고, 손가락이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숨이 가빠졌다. 수진 씨, 긴장하셨어요? 조금. 편하게 하세요. 전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속삭였다. 자, 이제 춤춰볼까요? 음악이 흘렀다. 느린 왈츠. 그가 나를 안았다. 지난번보다 훨씬 가까웠다. 몸이 밀착됐다. 이렇게 밀착해야 자세가 나와요. 그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춤을 췄다. 좁은 방에서
둘이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더 세게 당겼다. 수진 씨, 오늘 립스틱 바꾸셨어요? 네. 색이 예뻐요. 잘 어울려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아니, 민재라고 하라니까요. 민재 씨. 그가 미소 지었다. 네, 수진 씨. 춤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냥 안고 있었다. 수진 씨. 네. 혹시 저한테 특별한 감정 있으세요? 순간 숨이 멎었다. 무슨, 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저는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럼 왜? 그래도 궁금해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마음 있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수진 씨,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가 나를 놓았다. 마주봤다. 전 수진 씨가 좋아요. 그날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진과 민재의 관계가 마침내 선을 넘게 됩니다. 콜라텍이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은 수진. 둘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전수진 씨가 좋아요. 38세 댄스 강사 강민재의 고백을 들은 54세 주부 이수진. 그녀는 그날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그곳으로 향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남편은 출장, 딸은 수련회. 3일 동안 혼자 핸드폰을 봤다. 민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수진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시간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다. 12시에 올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알려줄게? 네. 옷장을 열었다. 이번엔 좀 더 신경 썼다. 어제 백화점에 가서 새 블라우스를 샀다. 남편 몰래 현금으로.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 목선이 예쁜 디자인.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예뻤다. 화장도 했다. 눈화장까지. 립스틱은 어제 새로 산 것. 로즈 핑크. 머리도 손질했다. 파마를 할까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었다. 거울 앞에 선 여자는 일주일 전에 나와 달랐다. 더 밝아 보였다. 더 살아있었다. 로즈클럽에 도착했다. 12시 정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수진 씨, 민재가 안쪽에서 나왔다. 오늘은 흰 셔츠에 청바지. 평소보다 캐주얼했다.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 제가 일부러 휴무로 했어요. 왜요? 수진 씨 때문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이서만. 그가 다가왔다. 가까웠다. 수진 씨, 지난주 제 고백 기억하시죠? 네.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재 씨,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좋아요. 수진 씨가 좋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전 처음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춤출 때 수진 씨 표정이, 목소리가. 그의 손이 따뜻했다. 수진 씨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작게 대답했다.
좋아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그럼, 그래도 오늘 하루만 우리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수진 씨,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저랑 같이 먹으러 갈래요? 여기서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조용한 곳. 망설였다. 이건 데이트 아닌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의 차를 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조용하고 음식 맛있어요. 30분쯤 달렸다. 한강 근처였다. 작은 레스토랑. 들어가니 사람이 별로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강이 보였다. 뭐 드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민재 씨가 시켜주세요. 그가 주문했다. 파스타 2개와 와인. 와인까지요? 점심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음식이 나왔다.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민재 씨는 언제부터 댄스를 하셨어요? 대학 때부터요. 전공이었어요. 그럼 지금 일이 좋으세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돈요? 네. 이혼하고 양육비 내야 해서요. 이혼하셨어요? 네. 3년 전에. 아이는 딸이요. 7살.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이 일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수진 씨 때문에 좋아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수진 씨, 네.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새로 사신 옷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보는 옷이니까요. 수진 씨가 뭘 입고 오셨는지 전부 기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글쎄요.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어디서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차를 또 탔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20분쯤 달렸다. 한 호텔 앞에 섰다. 여기는 호텔 라운지요. 조용하거든요. 호텔? 불안했다. 하지만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로비로 들어갔다. 라운지는 정말 조용했다. 구석 소파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수진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랑 시간 내주셔서요. 수진 씨, 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민재 씨,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얼마 만에 이런 말을 들어보는가. 남편은 절대 이런 말 안 한다. 네, 저도 민재 씨 생각 많이 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가 더 가까이 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수진 씨,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얼마나 키스했을까. 정신이 아득해졌다.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다. 수진 씨, 네. 오늘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어디서요? 그가 위를 가리켰다. 저 위에 방이 있어요. 방? 호텔 방? 민재 씨,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도 원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복도를 걸었다. 1207호.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다. 그가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수진 씨, 긴장하셨어요? 조금. 괜찮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수진 씨, 정말 예뻐요. 민재 씨, 또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로, 등으로 움직였다. 수진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지는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비싼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진과 민재의 미래가 일상이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 몰래 빼돌린 돈, 딸이 발견한 모텔 영수증, 그리고 민재의 또 다른 얼굴. 54세 주부 이수진은 38세 댄스 강사 강민재와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춤 레슨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만남이 2번, 3번이 되었고 콜라텍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조금씩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일주일에 3번 만났다. 화요일은 콜라텍, 목요일은 민재의 원룸, 토요일은 모텔.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다.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엄마, 어디가? 필라테스. 거짓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재를 만날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목요일 오후, 민재의 원룸. 좁은 공간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하지만 둘이 있기엔 충분했다. 수진 씨, 오늘 피곤해 보여요. 그래요? 많이 힘드세요? 조금. 그가 나를 침대에 눕혔다. 쉬세요. 옆에 누웠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다. 말없이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 씨, 응.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그럼 됐어요. 그가 나를 안았다. 따뜻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일어나야 했다. 집에 가야 했다. 벌써요? 응. 딸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야. 아쉽네.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립스틱도 번졌다. 고쳐야 했다. 수진 씨, 응?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사랑해요. 가슴이 뛰었다. 나도 말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아직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오는 길. 지갑을 봤다. 남편 카드로 현금을 빼놨다. 30만 원. 이번 달에만 벌써 300만 원. 호텔비, 옷가, 화장품, 그리고 민재한테 선물한 시계. 2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수진 씨,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사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주고 싶었다. 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다. 딸이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운동. 무슨 운동? 필라테스. 딸이 나를 쳐다봤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 왜? 아니, 그냥. 요즘 화장 진하게 하시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그래.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불안했다. 혹시 눈치챘을까? 카톡이 왔다. 민재였다. 수진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미소가 지어졌다. 나도. 답장을 보냈다. 그때 딸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다. 엄마. 깜짝 놀라 휴대폰을 숨겼다. 왜? 엄마 가방에서 이거 떨어졌어. 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모텔 영수증. 이게 뭐야? 그건 모텔? 엄마가 왜 모텔에?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한 거야.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방이 없어서 거짓말이 너무 눈에 보였다. 딸이 나를 쳐다봤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위기였다. 이러다 들키는 건 아닐까? 며칠 후 토요일 콜라텍에 갔다. 민재를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속 시간인데 민재가 안 보였다. 30분을 기다렸다. 안에 들어가 봤다. 민재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적어 보이는 여자. 49세쯤? 화려한 옷에 진한 화장. 그 여자가 민재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다. 두툼한 봉투. 민재가 받았다. 웃으면서 그 여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마치 친밀한 사이처럼 가슴이 철렁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나가서 기다렸다. 10분 후 민재가 나왔다. 수진 씨,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야. 기다렸어요? 응. 죄송해요. 손님 상담하느라. 그 여자? 네. 누구예요? 단골이에요.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 아, 왜요? 질투 나세요?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진짜 질투가 났다. 아니야. 그럼 가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민재의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여자, 그 두툼한 봉투, 저녁을 먹었다. 민재 씨, 응? 아까 그 여자분 돈을 준 것 같던데.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 그건 레슨비예요. 레슨비가 저렇게 많아요? 개인 레슨은 비싸거든요.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비싸요? 네. 1대1이니까. 그럼 나는 수진 씨는 특별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특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만 특별한 걸까? 아니면 저 여자한테도 같은 말을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친구? 응.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 그래. 일주일에 3번씩? 그 정도는 만날 수 있지. 그래. 남편이 시선을 돌렸다. 다행이었다. 더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했다. 거울을 봤다.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민재가 남긴 키스 마크. 이러다 들키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학교 가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동네 아는 언니였다. 수진아, 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불길했다. 거실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너 요즘 콜라텍 다니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소문났어. 동네에서 너 봤다는 사람 있더라. 그건
수진아, 남편이 알아? 네. 남편한테 들키기 전에 그만둬. 괜한 소문 나면 어떡해. 언니가 갔다. 혼자 남았다. 소문이 났다. 동네에 소문이. 이러다 정말 들키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민재와.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수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 민재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파국.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요일 오후, 민재를 만나기로 한 날, 콜라텍이 아니라 그의 원룸에서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여보, 왜? 카드 명세서 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이번 달에 현금 인출이 많네. 300만 원. 그건 뭐에 쓴 거야? 옷이랑 화장품? 300만 원씩이나?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하잖아.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의심하는 눈빛.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게 이상한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정말? 진짜 없다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만 가봐. 나왔다. 손이 떨렸다. 거의 들킬 뻔했다. 민재의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수진 씨 왔어요? 민재가 웃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조금.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카드 명세서 봤어. 아, 거의 들킬 뻔했어. 민재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힘드시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 민재가 커피를 가져왔다. 수진 씨,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재가 망설였다. 사실은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였다. 민재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다. 잠깐만요. 받아야 해요.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민재의 수첩이 있었다. 무심코 봤다. 펼쳤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윤혜숙 개인 레슨 월 100만 원. 김영희 개인 레슨 월 80만 원. 박선미 개인 레슨 월 120만 원. 그리고 맨 아래 이수진 특별관리. 특별관리? 이게 무슨 뜻이지? 더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메모가 있었다. 수진 돈 많음. 계속 관리 필요. 목표 500만 원.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민재가 들어왔다. 미안해요. 중요한 전화요. 민재가 내가 들고 있는 수첩을 봤다. 표정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 씨, 그건, 이게 뭐예요? 그건, 목표 500만 원? 나한테서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요? 여기 내 이름 있잖아요. 특별관리라고. 민재가 말을 못했다. 대답해 보세요. 수진 씨,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뭘 들어요?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민재가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어요. 뭐가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짜였구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 500만 원 목표 세워놓고 무슨 진심이에요? 그건 예전에 쓴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믿을 수 없어. 일어났다. 나가려고 했다. 민재가 내 팔을 잡았다. 수진 씨, 제발. 들어주세요. 나요. 전 양육비 내야 해요. 딸 양육비. 그래서 여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윤혜숙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속인 거예요? 특별하다고?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역겨워요. 팔을 뿌리치고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눈물이 났다. 바보 같은 나.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지? 문을 열었다. 민재였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 씨, 제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싫어요. 돌아가세요. 5분만요. 5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망설였다. 하지만 들어보기로 했다. 거실에 앉았다. 말해보세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양육비 내야 하고 월세 내야 하고 그래서 여자들을 속인 거죠? 네, 죄송해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특별하다고?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답이 나왔다. 역겨워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어요. 또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요? 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다. 수진 씨한테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수진 씨와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돈 생각 안 했어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당신 말이 진짜라는 증거. 민재가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사진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수진 씨, 전 진심이에요. 정말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돈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수첩에 목표 금액까지 적어놨으면서 그건 정말 예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저랑 같이 살아요. 뭐라고요? 저랑 같이 살아요. 이혼하고. 미쳤어요? 진심이에요. 전수진 씨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딸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수진 씨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남편이랑 행복해요? 각방 쓰고 대화도 안 하면서. 그래도 수진 씨, 제발.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시간을 주세요. 민재가 일어났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뭐요? 전수진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민재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재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저랑 같이 살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혼하고
딸을 버리고 민재와 민재한테서 문자가 왔다. 수진 씨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답장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뭐해? 아무것도. 남편이 다가왔다. 내 휴대폰을 봤다. 화면에 민재의 문자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여보, 그건.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문자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사랑한다고? 이게 대체 누구야? 대답 안 해? 남편이 위로 스크롤했다. 민재와의 문자들이 다 보였다. 보고 싶어요. 오늘도 좋았어요. 당신만 생각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 바람 폈어?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해. 바람 폈냐고. 미안해. 남편이 휴대폰을 던졌다. 2년이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남편이 나를 밀쳤다. 넘어졌다. 이혼하자. 이혼. 여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때 딸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뭘 했는지. 딸이 나를 봤다. 엄마 뭔 일이야? 미안해, 서연아. 엄마, 대체 뭔 일인데? 남편이 딸한테 말했다. 엄마가 바람 폈어. 그날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26년 결혼 생활, 17년 키운 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재와 함께 할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민재의 말은 진짜였을까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54세 주부 이수진의 불륜, 38세 댄스 강사 강민재와의 관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딸은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수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찜질방, 3일째였다. 집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었다.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나왔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렸다. 다신 얼굴도 보지 말자. 딸의 눈물도.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민재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수진 씨, 어디에요?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무슨 책임? 26년 결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 17년 키운 딸을 책임질 수 있어? 찜질방 거울을 봤다.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퉁퉁 부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이게 나였다. 54년을 살아온 여자. 26년을 결혼 생활을 한 여자. 그리고 한 남자의 거짓말에 속은 바보. 또 민재였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어디에요? 진짜 걱정했어요. 찜질방이요. 왜 거기? 집에는요? 쫓겨났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이혼하재요. 다 끝났어요. 26년이 하루아침에. 수진 씨,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무슨 책임이요?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수진 씨 보살펴 드릴게요. 민재 씨. 네.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해요? 대답해 주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짓말이에요?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증명해봐요. 증명요? 지금 당장 저한테 와서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어디 찜질방이에요? 주소를 알려줬다.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민재가 왔다. 찜질방 로비에서 만났다.
수진 씨, 민재가 나를 안았다. 걱정했어요.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어디로요? 제 집이요. 당신 집은 원룸이잖아요. 그럼 더 큰 데 구할게요. 투룸으로. 돈은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떻게요? 또 여자들한테 받을 거예요? 민재가 말을 못했다. 민재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혜숙 씨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건 일이에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돈 받고 춤 가르치는 것만이요? 아니면 그 이상도요? 대답 못 하시네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전 양육비 내야 해요. 딸 양육비. 그래서 여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럼 나한테서 받은 300만 원도 다 양육비로 쓴 거예요? 그건 대답해봐요. 민재가 얼굴을 들었다. 일부는 맞아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 역겨워요. 수진 씨,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했어요.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어요. 저도 그래요. 거짓말. 소리쳤다. 당신한테 나는 돈이었어요. 500만 원 목표. 그건 예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나는 당신한테 비즈니스였어요.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수진 씨는 달라요.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만해요. 수진 씨, 당신도 나도 우리 둘 다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나는 외로움을 채우려고 당신을 만났고 당신은 돈을 벌려고 나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민재가 말을 잃었다. 민재 씨 고마웠어요. 뭐가요?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진 씨,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요. 뭘 원하시는데요? 나 자신. 민재가 멍하니 나를 봤다. 나는 나를 찾고 싶었어요. 투명 인간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를. 당신은 그 과정이었어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그럼 이제 안녕이에요. 일어났다. 수진 씨, 가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재 씨도 행복하세요. 수진 씨,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일주일 후, 작은 원룸을 구했다. 딸한테 전화했다. 서연아, 엄마야.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울었다. 엄마 왜 그랬어? 외로웠어. 그리고 나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뭔데? 나를 사랑하는 것. 딸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다. 엄마, 나 엄마 이해 못해. 하지만, 응? 엄마도 행복할 권리는 있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고마워, 서연아. 그래도 아빠한테는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엄마 잘 지내. 너도. 전화를 끊었다.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54세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이혼녀. 하지만 당당했다. 예전보다 훨씬. 한 달 후, 구청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다. 남편이 서명한 서류. 26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 서명했다. 이제 완전히 혼자. 백화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화장품 매장. 54세의 알바라니. 웃기지만 괜찮았다. 제 돈으로 제 밥 먹으니까.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불렀다. 수진 씨?
돌아봤다. 민재였다. 민재 씨, 오랜만이었다. 잘 지내세요? 네. 민재 씨는요? 저도요. 어색한 침묵. 수진 씨, 네. 그때 진짜 사랑했어요. 저도요. 가끔. 그럼.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네. 민재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 수진 씨, 행복하세요. 민재 씨도요. 헤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하지만 내 집.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거울을 봤다. 54세. 혼자.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 춤출 거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수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수진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12시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